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공감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배우자가 바람피는 증거 10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형법상의 간통죄, 이 간통죄는 이미 이제 없어졌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없어졌지만 일단 배우자가 바람피는 증거를 발견했을 때는 민사상 위자료 청구는 할 수 있고요. 이혼 사유도 됩니다. 그래서 법정 이혼 사유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오늘은 물론 부부 생활 하시는 분이 많겠지만 중간에 뭐 이런 하나의 징후가 있다. 그러면은 혹시 이것이 바람피는 증거가 되지 않을까 해서 10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배우자가, 여기서 배우자라는 말은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와이프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배우자가 핸드폰을 지나치게 숨기거나 비밀번호를 자주 바꾼다. 뭐 이런 현상이 갑자기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핸드폰을 평소에는 잘 신경을 안 쓰다가 굉장히 핸드폰을 옛날에는 아무 데나 뒀었는데 이제는 막 은밀한 데다가 핸드폰을 자꾸 갖다 놓는다든지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어떤 바람피는 증거가 될 수 있다. 뭐 증거라기보다는 어떤 의심점, 바람피는 의심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그런 것이 좀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외모에 갑자기 신경을 쓴다는 거죠. 평소에 이 사람이 외출할 때 외모에 신경을 많이 썼던 사람 같으면 관계없지만은 과거에는 외모에는 전혀 신경을 별로 안 쓰다가 갑자기 옷에 신경을 쓴다든지 옷을 구입을 자주 한다든지 또 부인 같은 경우에는 화장을 자주 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운동, 뭐 예를 들어서 헬스클럽을 끊어가지고 굉장히 몸매에 신경을 쓴다든지 뭐 남자 같은 경우에는 저 갑자기 근육을 신경 쓴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징후가 보일 때 그때는 이게 어떤 신변의 변화가 온 거 아니냐. 바람과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한번 의심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갑자기 친절해지거나 그렇죠. 갑자기 무신경했었는데 갑자기 잘해준다든지 아니면 그 반대로 아예 무관심해진다든지 과거에는 생일을 잘 챙겼었는데 전혀 지금 배우자의 생일도 생각하지 않고 뭐 결혼기념일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해진다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바람핀다는 간접 징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 안 하던 등산이나 남자 같은 경우에 뭐 여자도 등산을 가죠. 그래서 등산이나 또 남자 같은 경우는 낚시를 갑자기 간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주말이라든가 이럴 때 안 하던 외출을 자주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이 하나의 또 바람핀다는 어느 정도의 징후가 될 수 있는 거죠. 다섯 번째로 카드 지출이 갑자기 늘어난다든지 이 카드 지출이 특히 이 카드 내역서를 보면은 갑자기 외식에 관한 식당 지출 내역이라든가 아니면 숙박업소가 나온다든지 그렇죠? 뭐 이런 부분에 카드 지출이 갑자기 늘어난다. 이런 경우도 어떤 신변에 변화가 생긴 징후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카드 지출 그 내역이 또 나오니까요. 아니면 뭐 선물 그러니까 카톡을 보면은 이 기프트콘 사용, 예, 선물 사용한 기록이 있다든지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바람과 관련해 가지고 내연남이라든가 내연녀에게 선물을 준 징후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차량의 사용 주행거리가 갑자기 늘어난다든지 특히 주말에 물론 주중도 해당될 수 있겠지만은 특히 주말에 차량의 사용 주행거리가 좀 늘어난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바람핀다는 증거의 간접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뭐 덧붙인다면 블랙박스가 최근에 게 전혀 녹화가 안 돼 있다든지 이건 삭제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뭐 그런 부분도 바람핀다는 증거의 어떤 증거를 인멸한 그렇죠. 증거를 없애버린 징후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배우자가 연락을 잘 안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자를 보냈는데 갑자기 씹는다든지 옛날에는 문자를 그때그때 답장을 해줬는데 이 문자를 자주 씹는다든지 그렇죠. 그 다음에 전화를 부재중 전화 그러니까 잘 안 받는다든지 이런 빈도가 늘어난다는 거죠. 이런 부분도 어떤 바람핀다는 징후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안 가던 어떤 모임 예, 뭐 옛날부터 자주 갔다면 또 모르지만은 갑자기 안 가던 동창회 등을 잘 간다든지 달력에다가 또 뭐 표시도 해놓고 물론 뭐 산악회라든가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왜 갑자기 이런 행사, 이런 모임 이런 데 자주 갈까? 이런 부분도
아무래도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징후가 될 수 있겠죠. 뭐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일반적인 경우인데 갑자기 외출이 많아졌다든지, 그렇죠. 외출이 많아졌고 귀가가 계속 늦어지고 있다는 거죠. 평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외출이 많고 귀가가 늦어진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평소 안 내던 짜증을 자주 낸다든지, 이런 경우도 어떤 심경의 변화, 신변의 변화가 급속도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고도의 심리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건데, 이 고도의 심리가 뭐냐면 이제 의처증이나 이 갑자기 의처증이나 의부증이 생긴다는 거죠. 이거는 오히려 반대 현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한번 볼까요? 이런 말이 있죠. 공격은 최선의 방어다. 공격은 최선의 방어다. 이런 말이 있죠. 오히려 바람 피는 사람이 바람 안 피는 쪽을 향해서 계속 의심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고도의 자기의 어떤 바람 피는 걸 오히려 감추려고 하는 전략 아니냐. 그러니까 오히려 적극성을 띠므로써 자기의 요거는 심리적으로 고도의 좀 기술이 있죠. 그죠? 그래서 갑자기 의처증이나 의부증이 생긴다는 거죠. 오히려 상대방을 공격함으로 해서 자기의 어떤 비리, 자기의 비위를 감추려고 하는, 근데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거죠. 사람에 따라서. 그래서 짝이 없던 의처증이나 의부증이 생긴다. 이런 것들도 아마 바람피는 징후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10개를 말씀드렸는데 요거 이외에도 다른 디테일한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10개는 큰 부분만 좀 발췌를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디테일한 거, 뭐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표적인 거를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 이런 상대방이 바람피는, 배우자가 바람피는 것을 지금 10개를 말씀드린 거는 간접 증거에 해당되는 거죠. 간접적인 하나의 혐의죠. 어떻게 보면은 의심이죠. 뭐 예를 들어서 자기 남편이 어떤 여자하고 모텔 들어가는 걸 봤다. 이건 직접 증거죠. 그거는 뭐 완벽한 직접 증거인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간접적인 상황들이죠. 아직은 확정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간접적인 거죠. 물론 뭐 목격을 했다, 호텔에서 나오는 걸 봤다, 들어가는 걸 봤다, 이런 거는 직접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덧붙여서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들, 이런 10개의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더 의심이 생겨서 어떤 흥신소라든가 탐정사무소에 의뢰를 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뭐 미행을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은 또 별개의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또 남편의 차나 부인의 차를 추적한다든지 미행한다든지 이런 부분, 위치 추적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또 불법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별개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영상을 따로 마련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직접 증거를 찾는 방법, 또 미행하는 기술 등등 이런 거는 따로 제가 불법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별도로 하나의 콘텐츠를 제작해서 한번 참고로 말씀드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10가지 배우자가 바람핀다는 증거라기보다는 간접적인 의심, 이 10가지를 오늘 추려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유익하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